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사 아침 황보선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더욱 이로운 이야기만 담아봤습니다. 잠시 후 1, 2부에서는 살아있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두 분이죠.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모시고 여의도 중계석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3부에선 뉴질랜드 한국인 외교관의 성추행 논란 이후 뉴질랜드와 한인사회의 반응을 현지 한인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이슈 주주총회 기다리고 있죠. 송소미 아나운서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어떤 재미있는 뉴스를 골라왔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4부에서는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연예계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자 오늘은 꼭 끼워. 네. 울부짖지 않으시네요. 자, 네네. 자,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첫 번째 소식은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 오늘 결정된다입니다. 오늘 구속 네. 될지 말지. 그렇죠. 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헌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 경찰은 이 총회장의 아내 계좌 48개에서 현금 32억 원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렇군요. 신천지 2인자로 불리면 이 총회장과 내연관계였던 김남희 씨가 이 헌금 횡령 혐의로 이 총회장과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예.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 총회장의 아내 유천순 씨가 가족 행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개인 명의 계좌 48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에서 그 32억 원을 빼돌린 것이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지난 2015년 9월부터 8개월가량 교회 명의 계좌 129개에서 이 네. 헌금이 입금된 것으로, 이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횡령 금액만 32억 원에 달합니다. 32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교회 관계자들은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총회장과 교회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렇게 32억 원이면 거액인데요. 네. 이 관련해서 이만희 총회장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네. 이 총회장 측은 횡령 혐의를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 총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교인들이 용돈하라고 준 돈을 예. 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던 것이라며 내 돈을 내가 꺼내 쓴 거라 문제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돈이요? 이 총회장의 주장대로 교인들이 준 용돈이라면 개인 간 증여라서 네. 액수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네. 조사관 200여 명을 투입해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도 이를 용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32억 원 용돈이라니 이게 저는 한 달 용돈 저희 아내한테서. 네. 저 3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저랑 비슷하신데요. 네. 자, 구속 여부 지켜봐야죠. 다음 소식 뭡니까? 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입니다. 네. 지난 28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어제 인권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의혹 해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위 직권조사는 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실시되는데요. 인권위가 피해자인 전 비서 주장과 전 비서 측이 제시한 관련 증거 등에 대해서 일단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권위 조사라는 게 사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강제 수사권이 물론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서 조사를 할 방침인데요. 예. 이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번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서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네. 그리고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주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성희롱 등 사안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을 나설 예정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제 예. 수사권이 없는 조사 능력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또 과거 인권위 직권조사 사례에 비춰볼 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네. 그런 것도 또 그러니까요. 관측하고 한 있습니다. 석 달 정도는 네, 예상을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예.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중단됐다고 하던데.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족 측의 요구에 의해서 예. 지금 압수를 했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시킨 건데요. 예.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어제 경찰은 진행 중이던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어제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청 보관장소에서 봉인 상태로 법원 추후 결정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제 비가 억수로 내렸죠, 중부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 소식입니까? 맞습니다. 물에 잠긴 아파트 30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이었다입니다. 어제 대전 지역에 최대 20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건물이 네.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에 신고된 침수 피해 신고 건수만 126건에 달하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는 장면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예. 1층 현관에 고립돼 있던 50대 남성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기도 했고요. 네. 경찰은 익사가 아닌 병사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또 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들려요. 예. 네, 침수 예. 피해를 본 대전 코스모스 아파트는 30여 년 동안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요. 예. 이 아파트가 1979년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듬해 6월 착공을 했고요. 예. 1985년 9월에 주택공급 공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6년 정도 이게 시간이 걸린 건데요. 네네.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가 4차례 정도 변경됐고 마지막으로 바뀐 개발업체도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나 준공 검사 절차를 밟지 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입주를 해야 됐는데 마땅한 또 개발업체를 찾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음에도 네. 사전 입주를 강행한 겁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데 시는 또 네. 입주민들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무허가 상태로 사용을 했는데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가. 그래서 1994년 아파트 건축구조 정밀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하수도나 또 주변 하천의 역류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물에 잠겼던 건데요. 네. 현재 이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죠. 이재민 56명은 인근 실내체육관 등의 임시 생활시설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가 좀 계속 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해지면서 충청도, 전라도 중심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자, 이 비는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체감이 안 되실 네, 텐데요. 네, 네. 충청, 전남 이 네. 지역에서는 국지성 호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출근하다 들었는데 네. 지금 전북 지역도 뭐 시간당 거의 뭐 몇십 미리 네, 이런 규모로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0mm 이상의 또 강한 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어제 전해드린 임대차 2법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빠르죠. 예. 네,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게 바로 2+2년 네, 이런 법안이고 예. 전월세 상한제 재계약 시 5% 이하로 임대차 예. 그 계약 인상률을 보증금을 제한한 거. 인상할 네.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89년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된 네, 네. 것이다라고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또 사실 네. 뭐 이 상황이 사실 이렇게 뭐 달가운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피해갈 뭐 빈틈을 좀 찾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예. 강력한 법안이긴 하지만 예. 분명 틈새는 있었습니다. 예.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동의하지 않아서 전세 재계약을 막는 방법이 있다든가 주택 원상복구 의무를 엄격하게 따져서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방법 등을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또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시에는 5% 이내로 인상폭이 제한되는 것이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5% 이상으로 인상을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갱신이 종료되는 주택들을 아예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할 때 좀 크게 상한을 해서 나중에 피해를 막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거 이래저래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전세 들어온 사람들은 부담이 엄청 커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에서는 벌써부터 전세 금액이 크게 오르는 등 제가 얼마 전에 또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석 달 사이에 1억 이상의 또 전세금이 오르기도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새로 적용되는 법안 전월세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께서는 격리기간 중 자가격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특히 자가격리자께서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 주시고 손길이라는 표면은 매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 생활용품 구분 사용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의 경우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열 37.5도씨 이상, 기침 등 증세 발현 시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이 함께 하려 했는데 이제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른채 의원 나오셨고요.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홍표 의원께서는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시면 같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제대로 심사가 안 된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일명 이제 임대차 3법,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는 당의 판단에서 이렇게 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른 의원께서? 네, 지금 뭐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혼자 진행할 줄 알고 그냥 미안합니다. 걱정했는데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정확히는 전체 세대의 42%가 그 집이 없는 분들입니다. 전세를 사시는데 무주택 가구인데 전체 국민이 한 절반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죠. 그래서 그 임대차 보호법은 논란이 뭐 20대부터 계속 해왔죠.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미래통합당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래서 계속 늦췄다가 결국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뤘다는 안 된다. 이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전세값이 워낙 치솟아 오르는데
2년마다 이게 나가게 만드니까 네.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2년에서 2년을 더해서 한 4년 정도 기간을 네, 둘 네.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전세값을 이렇게 폭등을 시키면 안 된다. 직전 정세값이 5%까지만 올라가게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낸 법입니다. 네, 네. 따라서 이건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 그리고 또 시급히. 첫 번째 주문이 뭐였냐면 이제 어제 아시는 대로 임대차 보호법이 부문이 통과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미래통합당은 이제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이제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신속하게 좋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 통과시킨 이유 이 관련해서 이게 정말 지금 절실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절실해서 예. 통과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3년 한 3개월 예. 그동안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다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자유무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부랴부랴 예. 시간을 맞춰서 스케줄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독조, 독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380회 임시국회를 열 때 네네.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상임위원회에 올려있는 각 안건은 합의 네. 처리한다. 네. 이 원칙이 있었습니다. 주인 그걸 믿었죠. 그런데 이번에 처리한 걸 뭐 지상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원칙이 깨져버렸고 예. 그다음에는 상임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런데 여당 단독안을 내놓고 이거를 토론이라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기립으로다가 통과시키는 저는 이거는 저도 국회의원 몇 번 했습니다마는 예. 한국 의회 사상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독주다, 독재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사회가 이제 참 예. 험악하게 네.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급하고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라 하더라도 예. 국회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여야가 이 구성이라도 해놓고 예. 그리고 이 안건이라도 서로 조정을 하면서 뭐 기립을 하든 뭐 비밀 투표를 하든 할 텐데 네.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이건 국회를 스스로 무시하고 완전히 국회가 이제 기능이 저는 마비된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게 176명이면은 형식은 그렇게 모든 됐습니다만 걸 다 할 수 있다라면은 예. 이거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약속을 뭘 할 필요가 있고. 예, 이제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국민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우린들 그렇게 하고 싶으세 했겠습니까? 근데 미래통합당의 기본 입장은 뭐냐?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자. 그래서 미루자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20대부터 그랬던 겁니다. 지금 21대 국회인데 20대부터 우리 당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키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했는데 그걸 이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지금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값은 뛰어가고 임차인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고 있자 이겁니다. 결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니다 그러다가 지금 21대까지 넘어왔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생각이다. 네. 이렇게밖에 내릴 수 없는 결론이죠. 그래서 어제 그런 상황이 나왔고 네. 이미 이건 예견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180석을 국민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주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겁니다. 그 뜻에 맞춰서 임차인을 보호하자. 예. 전세 사람들 보호하자. 그래서 강행했던 건데 미래통합당은 미안하지만은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건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시간 끌기로 해서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기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자, 지금 뭐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주택 문제 3년 3개월 동안 어떻게 했으면 이 대란이 납니까? 무슨 야당이 사사건건 방해했다고 그러는데 방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집권당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리고 이런 무막직은 날치기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한 번쯤은 대통령이 주택 문제 22번 정책을 폈지면은 오늘의 이 대란이 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여지를 여당과 야당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힘이 있다고 그래서 법과 제도와 그리고 합의한 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무시를 하고 이렇게 밀어붙여 놓고 지금에 와서는 대란이 난 것이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 이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난 이제라도 이 주택 문제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집 문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앞으로라도 만드는 여당이 좀 지혜롭게 돼야지 힘 있다고 해서 밀어붙여 놓으면은 국민은 그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힘을 줬을 때는 조화롭게 잘해달라는 것이지 이렇게 법과 제도를 한 번에 다 이틀 정도의 군사작전하듯 30일, 29일은 상임위원회 처리하고 어제는 본회의 처리하고 이게 이미 각본에 짜여져서 그냥 밀고 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국회 운영이나 나라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주 특히 저는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서른 의원께서는 사실 20대부터 시작된 이제 야당의 뭐 미루기 전략, 방해하기 전략 이에 맞서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홍문표 의원께서는 그동안 22번의 그 부동산 정책은 다 실패한 것이니 먼저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연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반발이 크고요.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른바 통법부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표현 들으셨죠? 예. 이게 보면 통법부란 게 국회가 본연의 입법부 역할을 내팽개치고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행정부가 만들어준 법을 통과시켜주는 역할만 한다. 이런 뜻이 국회를 조롱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심상정 우리 정의당 예. 참 한강 정의로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예. 그래도 여권 편이었지 야당 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여부가면은 이분이 통법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이 법이 국회의원들도 정상적인 토의 없이 통과되니까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데다가 예. 아마 여당 의원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밀어붙이고 헌데다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충고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당하고 있는 이 입주자들, 이 집 없는 분들은 더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도리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은 여당이 이렇게 신속하게 군사작전을 했다면 네. 이것이 전 성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미 법에 통과됐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무리하게 했어도 실효가 없다. 그때는 누구 핑계를 댈 겁니까? 그때는 정권 내놓겠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는요. 생물입니다. 이 살아있는 경제인데 이거를 통제로 억압으로 그리고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시장 경제에 맡겨야 돼요. 시장 경제가 왜 있습니까? 살아있는 경제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통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때려잡는 방식으로다가 군사 작전하듯 가는 거는 절대로 나는 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전 세계 성공하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뭐 거의 0% 수준에 되다 보니까 예.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그걸 잡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번 임대차 이 3법은 부동산 3법은 간단합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그동안에 이 2년으로 돼 있던 걸 1년을 더해서 4년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폭등을 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못 올린다. 이 내용이거든요. 예. 간단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논의해왔던 부분인데 미래통합당에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21대까지 넘어온 법안입니다.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임대료도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시점에서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통당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 안 시키겠다는 입장이었고 예.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이 이 89년에 1년이었습니다. 8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걸 2년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89년입니다. 예. 31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2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이제 2년을 갱신하자 해서 갱신 기간을 그렇게 늘린 것 아닙니까? 예. 31년 만에 바꾸는 건데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입니다. 다 논의했던 법인데 그리고 지금 저 임대료를 폭등시키면 되겠습니까? 전 기간에 5%까지만 하자는 게 그게 틀린 법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동의를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다 논의했던 건데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지금 하겠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합니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절반 가까이가 집 없는 사람들인데 집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덜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못하게 막는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글쎄 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흥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에 3년 3개월이 지나간 22번의 정책이 실패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야당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야당 탓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고통을 덜어주자. 고통 덜어주자는데 동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3년 3개월 동안 이 무수한 정책을 내놓고 오늘의 실패의 결과는 먼저 미안은 죄송은 이만부터 갖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의지를 얘기를 해야 우리 야당도 따라가고 오는 거지 3년 3개월 달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폭동이 납니까? 그리고 왜 20년, 10년 전의 얘기를 꺼내서 여기다가 지금 합류하려고. 저는 이런 논리는 도리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야당이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는 현실로 푸는 지혜가 바로 집권당에 있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야당에게 돌리고 무슨 법이 과거에 있었는데 오늘의 이상 그러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런 것은 나는 그렇게 억지 주장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라도 남은 기간 순리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저는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근데 겁니다. 부동산 폭등 원인이 어디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똑같은 주택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내용을 보십시오. 그때 종부세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시세 폭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결과로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억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결과가 2013년에 2014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얼마 챙겼습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통과시킨 부동산 3법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연장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지금에서 미통당은 다 우리 당 탓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민주당 탓이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원인을 만든 쪽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시세 차익만 챙기고 모든 걸 다 덮어씌우기로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자 보세요. 왜 이게 부동산이 폭등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그걸 다시 꺼내고 그러면 다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동산 정책을 다시 또 꺼내서 합리화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집권을 한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정당으로서는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예요. 자, 이 3년 동안에 한 것의 평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점을 찾아야지 벌써 7년, 8년, 10년 전 걸 꺼내서 합리화하는 건 저는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의도 중계석은 시원한 토론 사이다가 아니라 좀 뜨거운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좀 열을 가라앉히고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중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게 이제 검사들 간에 간부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의 육탄전에 이어서 쌍방 고소전 또 예고한 상황이고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요. 이게 이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 근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은 뭐 차례짜서 리셋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항이 있을 수가 없죠. 받아들여야죠. 근데 아무리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그건 뭘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도저히 살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뭐 순순히 받아들여야지 그걸 뭐 안 된다, 저항한다, 몸부림치고 싸운다, 몸싸움한다? 이거는 나 여태 이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목격자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예. 살펴보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결과적으로 예. 두 검사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예.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빨리 진상을 규명해가지고 양쪽이 나는 탓 없다 이러는데 뭐 목격자 다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게 저항이 있을 수 있느냐. 예. 저항 누가 했나? 한동훈 검사장이 저항했죠. 자기는 아무리 검사를 하지만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왜 그냥 저항을 합니까? 그대로 받아야지. 네. 네. 기본이 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문제는 참 거론하기조차 이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부끄럽고 참 말할 수가 없는 참 추한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결국 올라타고 예. 이 폭행이 나오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온 것은 저는 원인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게 상하관계가 분명히 같은 사무실에서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든 자기가 전화할 수 있는 자유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이 과정을 오해를 하고 결국 폭행을 하고 올라타서 이와 같은 추한 꼴이 보였는데 예. 뭐 제가 그 시인된 건 못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언론에 보면은 사실 오해를 했다. 자기는 이걸 삭제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예.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런 무례한 짓을 해서 되겠어요? 이게 영장을 갖고 집행하는 방법도 예. 이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무슨 뭐 혁명문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상대가 전화했다. 그걸로서 전화 의심을 하고 이와 같은 폭행을 했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서른 최고위원 얘기하신 대로 이걸 빨리 규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고 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전화기엔 유심 칩을 지금 압수하려고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전화기를 만진다는 것 자체는 이 영장에 저항하는 자세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영장 집행을 다른 걸 왔는데 수색한다는 게 아니고 전화기 자체를 지금 수색하겠다는데 전화기 손댄다면은 변조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는 못하게 막아야죠. 보세요. 그건 금방 나옵니다. 어디에 손을 댔는지. 그런데 이게 이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된 것을 물려고 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아니 그래서 변호사 거기 누르는 지점까지는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대 물러서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사실 모르고 그 발금 얘기했는데 유순 칩을 건다리는 걸로 알고 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빨리 명명백백하게 네. 조사가 돼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겠군이 조치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정청이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바꾸겠다며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 이렇게 개칭했습니다.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맞는 방향으로 보십니까? 두 분께서 먼저 우리 지금까지 이 과거에 안기부 네. 그 전에 중앙정보부 예. 뭐 다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도청하고 정치인들 뭐 잡아가서 고문하고 네. 악명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독재 이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하는 이 작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이 차원에서 대북 정보와 그리고 해외 정보 이게만 줄여가겠다. 입장에서 이름도 바꾸고 예. 그런 자세를 전 국민에게 이제 엄표를 하고 나서는 자세는 바람직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국내 전체는 손 떼는 확실한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고 그걸 실천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대단히 잘한 일로 생각하죠. 네,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께서. 뭐 과거에 네. 나름대로 잘못됐고 업적도 있습니다만 이 중앙정보부가 이제 오늘의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바뀐 이름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여기에는 이거를 이끌고 가는 주체 박지원 이 원장이 저는 이 일을 과연 감내하겠느냐. 네.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명백백한 그런 공정한 일을 하겠냐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분이 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불법 자금 북한에 주다가 이게 걸려서 결국 형을 살았고 또 그 뒤에 이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각은 원칙이 없습니다. 항상 유리한 쪽에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또 발탁을 해서 이 막중한 자리에 앉혀놓고 보니 국민들은 의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이름대로 이 대외 안보 아주 적극 거기에 전념하셔서 네. 이 국민들이 궁금했고 또 대외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와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홍 의원께서도 이 개칭한 것 자체는 맞다. 그 방향은 맞고 잘 됐으면 좋겠다. 다만 하겠다니까 뭐 우리가 찬성해 줘야죠. 네네. 지금 하지 말라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다만 박지원 원장의 어떤 부적격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뼈대가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그 대공 이 부분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정원에 있던 그 담당 인력들도 사실은 경찰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대공 업무란 게 대공이 아니고 네네. 국내 사찰하던 부분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대공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 그 얘기지. 예. 자, 이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게 원활하게 잘 될지 사실 좀 걱정하는 사실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아니요, 그건 예, 좀 예, 뭐 네. 결단을 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게 됐고 이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국정원 내에 있는 불필요한 기관들은 정리를 해서 바로 잡아야죠. 예. 그 작업은 뭐 신속하게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요. 아까 홍 의원께서 이 박지원 그 원장이 적합지 않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 2000년에 이 기로 선언을 할 때 예. 박지원 의원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죠. 이 박지원 원장이 그동안에 대활약을 해가지고 물론 임동원 원장도 같이 했습니다. 대활약을 해서 6.15 선언을 이끌어냈는데 예. 그때 있었던 이 일들을 지금 와서 다시 또 반추하면서 뭐 불법을 했지 않느냐. 저는 지금 시각에서 볼 때는 나는 그거를 지금 드러내서 뭐 맞니 안 맞니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때 지난번 국회에서 조영은 대표가 30억 달러 너 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30억 달러면은 그때 30억 달러면은 지금 치면은 지금 우리가 50조고 그 당시 예산이 한 92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30억 달러 지금 계산을 하면 한 150억 달러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150억 달러를 어떻게 북쪽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간단하게 계산해도 나오는 답인데 그걸 그냥 사실인 것처럼 막 흔들어대고 제발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사하면 이제 다 드러날 텐데 이 책임이 어떻게 지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30억 달러 부분은 이왕에 터져 나왔으니까 여당이 힘이 있을 때 이게 사실대로 규명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공식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정부가 이렇게 불법으로 한 걸 놔뒀겠습니까? 이걸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 복사본을 갖고 있는 그 제안을 헌분하고 그리고 북한밖에 모를 거예요. 예. 그때 집권한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 놓고 그걸 지금 보완하고 있겠어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아니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있었는데 그때 안 나오고 왜 이게 이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작한 걸 가지고 위조한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흔들어대는데 그때 이거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세요.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을 때 이 불법 서류를 놔뒀겠느냐 이게요. 그게 왜 인제서 튀어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는데 그때 다 해가지고 오픈했어야죠. 박지원 이분이 원장이 안 됐으면은 이거를 재본문이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이거는 그걸 해서는 안 될 짝이 뿐이 없는 수준 미달의 위조품이에요. 국정원장이 돼서는 안 될 뿐이 됐으니까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엉터리인데 그러니까 그걸 제보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죠.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니까. 네, 그거를. 규명 그러니까 말로만 이것을 하지 말고 합니다. 예. 분명히 규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북한에 돈 주고서 협상한 것이 지금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어린애 같은 진짜 이거는 수준 미달이에요. 돈 주고서 협상한 게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러고서 잘못해서 형을 살았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국정원장으로 다시 갖다 앉혀놓습니까? 남북관계에서는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북관계를 지금까지 쭉 이끌어왔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경제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을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남북 관계를 놓고 보면은 우리 경제력과 북쪽의 이 어려운 처지를 맞춰가지고 남북 관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도리 없는 우리의 숙명이에요. 돈으로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돈으로 협상하는 아니고 것은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줄 거 다 줬는데 쟤들이 핵 하나 가지고 미사일 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물론 겁박당하고 있잖아요. 그 점은 정말 저도 뭐 유검 천만입니다. 그건 막아야 합니다. 자, 하여튼 좀 계속 토론이 또 아까 일부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기 어쨌든 이 30억 달러 대북 송금 이면 합의서 논란 자체는 사실은 그 방 원장께서도 수사 의뢰한다 하셨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규명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와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뉴스 잠시 들으신 다음에 저는 8시 정각에 경제 박뉴스 그리고 뉴질랜드 현지 영사관 성추행 논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